안녕하세요. 바른생활 어른이 채원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거의 방송인이셔, 완전히. 저 요거 멘트 연습을 한 1시간 한 것 같아요. 너무 자연스러웠나요? 네. 아, 다행입니다. 1시간 한 보람이 있네요. 네. 저희가 오늘 주제가 최선을 다하는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멘트를 연습을 해왔습니다. 와, 진짜. 네. 너무 최고의 선생님인 것 같아요. 왜 저는 학교 다닐 때 작가님 같은 선생님을 못 만났을까요? 다행인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불행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은요, 왜 최선을 다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요 이야기는 초등학교 3학년 도덕교과서 2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단원의 제목은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생활이에요. 오, 제목이 먼저 홀리하다. 네. 맞아요. 먼저 1차시를 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 초등학교 도덕교과서가 한 단원에 4차시잖아요. 그래서 2차시씩 한 번에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2단원 1차시와 2차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의 제목은 최선을 다하는 삶은 아름다워요 요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최선을 다해야 할까요? 그러라고 하니까. 맞아요. 저도 정확히 그 이유로 최선을 다해서 아니면은 가끔은 최선을 다하는 척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더덕님은 어떠세요? 글쎄요.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가 저는 되게 많았는데 그러고 나면 좀 후회가 되니까? 맞아요. 오, 맞습니다. 이게 나중에 결론에 나와야 되는데 시작부터 결론을. 좀 눈치 좀 갖추세요. 늘 눈치를 못 챙겨가지고. 네. 네. 사실 요게 제목에 다 나와 있어요. 1차시 제목이 최선을 다하는 삶은 아름다워요. 요거였잖아요. 네. 최선을 다하는 삶은 아름다우니까.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래요. 괜찮다. 그래서, 보통 결과지향적으로 그쵸?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하지만 여기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그렇게 하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네. 그래서 이번 차시에서는 아이들이 동영상 2개를 보고 왜 최선을 다해야 하는지 알아볼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이야기는 제목이 나무를 심은 사람이에요. 그 애니메이션이요? 혹시 아세요? 그 젊은이가 이렇게 여행 중에 노인을 만나가지고. 네. 혹시 아시나요? 어떻게 아세요? 어떻게 하셨지? 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시네. 혹시 그 도토리 100개 심으신 분 아니시죠? 전생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이야기 어떤 이야기냐면요. 한 청년이 여행을 하다가 황무지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제 막 너무 목이 마른데 이렇게 메마른 땅에서는 물을 구할 수 없겠지 하고 생각하던 찰나에 한 노인을 만나요. 이 노인이 이 물을 건네주면서 목을 축이라고 하고 집으로 초대해서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노인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세요? 하고 물어봤더니 매일 아침마다 도토리를 100개씩 심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 청년은 그냥 갈 길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중년이 된 청년이 20년 뒤에 이 마을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숲이 우거져 있지. 와. 그렇죠. 너무 물이 당연하게도. 네. 맞아요. 아주 기적적으로 아름다운 마을로 변해 있었대요. 이제 그제서야 그때 그 청년이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매일 열심히 도토리를 심으셨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실화라는 이거를 아실 줄은 몰랐어요. 전 실화라는 게 더, 이게 실화예요? 예, 그게 더 인상적이에요. 그게 1차 대전인가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때 너무 그 나무를 많이 베서 원래 숲이 우거져 있던 곳이 말씀해 주신 대로 황폐화되어 있었던 곳이었고, 그 청년이 설정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가다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상황을 만났고, 그리고 20년 후에 다시 왔을 때 숲이 우거져 있는 걸 보고 굉장히 놀라는. 그리고 사람들은 왜 숲이 돌아왔는지 영문을 모르고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됐나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청년만 아는군요. 그거의 진실을. 네.
그 청년과 이 영상을 찍은 사람? 네. 네. 근데 진짜 기피디님 모르는 게 없으셔가지고. 아니,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이 유언비언 날포체 가짜뉴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니, 혹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만 했던 건데, 챗 GPT 말고 챗 기피디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안 됩니다. 아무거나 물어보시면 답안 나와요. 입력하면 다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전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네, 아무튼 첫 번째 이야기는 요거였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요. 두 번째 이야기의 제목이 하루하루를 끈기 있게 열심히입니다. 요거는 1986년에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발레단 극장의 물품 담당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제발 토슈즈 좀 아껴 신으라고 잔소리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보통 발레리나들이 한 2, 3주에 토슈즈를 몇 켤레쯤 신을 것 같으세요? 2, 3주에? 글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거의 하루에 한 켤레 신나 싶은 느낌이 드네요. 진짜 책 깊이. 찍는 실력이 좋다. 네. 아니, 보통의 발레리나들은 2, 3주에 한 켤레를 신는데요. 네. 그런데 이 영상의 주인공은 하루에 한 켤레씩 신어버리니까는 이 물품 담당자가 제발 좀 아껴 신으세요. 이렇게 잔소리를 할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연습을 하셨냐면 보통 같이 하루에 18시간을 연습을 한대요. 그런데 혼자 또 따로 2시간을 훈련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20분 동안 점프 2,000번을 연습을 했대요. 세상에. 진짜 대단하죠. 네. 24시간인데 그중에 20시간을 연습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인공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처음부터 내가 점프를 20분 동안 연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니었다. 근육의 고통과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할 때가 더 많았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20분을 넘어서 21분을 해냈을 때 나는 달라진다.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은 오직 연습뿐이다. 와. 이 영상의 주인공 누굴까요? 우리나라 발레리나. 네, 맞아요. 그분입니다.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수진. 맞아요. 네. 강수진님이에요. 그 발가락 사진으로 유명하신 네. 엄청난 연습벌레 강수진님이 영상의 주인공이에요. 와, 진짜 대단하다. 네. 그래서 강수진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매일 그렇게 18시간을 연습한 덕분에 나는 분무 속의 한 명에서 하프 솔로가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리마 발레리나까지 오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자서전에 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은 내가 발레를 하기 위해 태어난 몸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발레를 하기 위해 태어난 몸은 없다. 그냥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은 치열한 인생만 있을 뿐이다. 여기에 너무 멋있잖아요. 살짝 반대를 하고 싶어요. 다리가 어느 정도 길어야 돼요. 그렇죠. 어느 정도 타고난 게 있긴 있어야죠. 저는 진짜 이거 보고 오늘 녹음 준비하면서 영상을 한번 봤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완전 막 반해가지고 와, 나도 이제 뭐라도 하면서 치열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무기력해지거나 슬럼프에 빠졌을 때 이 영상 한번 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김연아 스케이팅한 연습하는 그 영상도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김연아 선수도 장난 아니죠. 맞아요.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네. 이 영상은 유튜브에 하루하루 끈기 있게 열심히라고 검색을 하시면 볼 수 있으니까요. 좀 뭔가 무기력해질 때 한 번씩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강수진 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인생의 최종 목표가 뭐냐는 질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제 목표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셨대요. 와, 진짜 너무 목표마저 멋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요. 반했어요. 이 보통 흔히 얘기하는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딱 그 멘트를 해주신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딱 치열하게 연습을 해서 성공을 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영상을 보시고 좀 어떠셨어요? 보신 건 아니죠? 들으시고. 그 강수진님의 그 영상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영상은 아니지만, 비슷한 영상을 본 거는 같아요. 워낙 유명하셨던 분이고 해서. 맞아요. 저는 언뜻 그런 생각이 드는 게, 그분이 치열하게 그렇게 매일매일 살면서 고통스럽기도 하면서 그 고통을 이기고 나면 또 너무 행복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근데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집중할 수 있는 일을 만나신 걸까? 아니면 내가 만난 일을 그렇게 생각한 걸까? 그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네. 맞아요.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참고 즐길 만한 그런 나한테 적성에 딱 맞는 일. 그런 거를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나무를 심는 사람 쪽에 훨씬 더 느낌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영상이 그 부분에 이건 제가 글로도 읽었었던 것 같아서 거기 그런 게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 도토리 심었더니 싹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이 양치기셨을 거예요. 맞아요. 양치기였어요. 그렇죠. 그 양들이 그런데 이게 새싹이 나니까 그걸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양을 다 처분하고 그냥 도토리만 심었다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어떤 느낌으로 그걸 시작하셨을까? 옛 숲을 생각은 하셨겠죠? 그러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동네가 사람도 다 떠나고 했었던 동네라고 제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심으면 낙이야 하겠지만, 그리고 그 청년이 돌아왔을 때 그 나무를 심는 사람을 찾지 못한 걸로 제 기억이 나거든요.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강수진님은 그래도 최고가 된 그거를 경험을 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의 주인공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어디선가 본 거에 의하면 숲이 만들어진 쪽을 떠나서 또 새로운 곳에다 심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건 못 봤다라는 식으로도 표현하는 걸 본 것도 같아서 정말 궁금해요. 이분의 마음은 어땠을까? 어땠을까요? 그러니까요. 저 같으면 뭔가 무조건 이렇게 기적적인 그런 숲으로 이렇게 우거진 그런 모습을 계속 상상하셨을 것 같아요. 무조건 된다. 믿음이 없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대단하신 분 맞아요. 두 분 다 일반적이진 않아.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아이들도 이렇게 동영상 2개를 보고 두 동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막 나눠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떤 부분이 인상이 깊었는지 아니면은 두 동영상의 공통점은 뭔지 이런 거를 이야기하다가 보면서 이제 최선을 다하는 삶은 왜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끌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최선을 다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결과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이제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는 결과보다는 과정에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이끌어 나가줘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뭐 최선을 다하는 거는 좋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는 그러면 자기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보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 과정에 더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건 진짜 나이 들어서도 계속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사람이 참 신기하게 결과지향적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사기꾼 같다고. 아이들한테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이렇게 아름다워 했는데 정작 저는 잘 못 지키고 저는 잘 안 되고. 그래도 그러더라고요. 늘 최선을 아닌데 지키시는 것 같은데 늘. 네. 보이는 데서는 잘 지킵니다. 그렇게라도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남들이 있을 때 아니면 보여지는 것만이라도 그렇게 하면
해놓고 나서 그 과정에서는 내가 눈치 보며 살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한 모습에 대해 스스로 토닥토닥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두 이야기에 나오는 삶이 결과마저 모든 게 다 완벽하고 아름답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은 제가 어떤 걸 꼽았냐면, 너무 넘사벽이에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들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활동은 어떤 걸 하냐면, 그럼 우리 주변에서는 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에 체육 시간에 누가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졌어. 근데 얘는 일어나서 끝까지 달렸어. 나는 그게 너무 멋있었어. 나도 앞으로 무슨 일이든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눠보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 뭔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참 어렵다. 바로 떠오르는 사람? 바로? 아유, 그러니까 저 여기 있는데 왜 어렵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없으세요? 사람들을 워낙 많이 만나시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참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길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긴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가까이에는 저희 딸도 있네요. 저 며칠 전에 인스타 그 스토리 봤어요. 아침에 출근 아니고 퇴근한다고 올렸던 사진. 맞아요. 그거 보고 괜히 마음이 아팠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본인이 뭘 맡으면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엄마와 아빠 중에 누구를 조금 더 닮은 것 같으세요? 두 분 다 갑자기 말씀이 없어지시네요. 왜 제가 중지가 됐었냐면 성실과 최선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성실할 수 있느냐라고 묻으면 그거는 뭐 어느 정도 끄떡끄떡하고 뭐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되는데 최선이라고 물으면 이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도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그럼요. 옛날에 봤던 이거 만화인데 이것도 실화를 만화로 한 거라 그랬어요. 어떤 지금은 달리기 선수로 유명해지신 분인데 그분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시절에 마라톤, 교내 마라톤 시합이 있어서 나가는데 어머니가 오늘 이런 거 있어라고 했더니 엄마가 얘기해 줄 때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지 스스로한테 물어봐 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네. 이 친구가 그냥 뛰면서 난 지금 최선을 다하면서 뛰고 있나? 그냥 성실하게 뛰어서 골인점을 통과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네. 굉장한 거지만 매 순간 이게 나의 최선인가를 되뇌었더니 1등을 했대요. 그러면서 달리기의 재능을 발견했고 그 뒤에 이제 달리기 선수가 됐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감동 스토리인데요? 네, 그게 되게 네.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떠올랐어요. 그 대목이. 그래서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근데 되게 부끄럽다. 그 얘기를 옆에서 하시니까 제 삶이 참 부끄럽네요. 다 부끄러울걸요? 이거에 대해서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이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그 글루틴이라고 글쓰기 매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 이제 같이 하는 작가님 중에 조아 작가님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이 계세요. 조아. 그분이 매 기수 계속 참여하고 계시는 데다가 항상 이제 시작할 때 저희가 이번 달의 목표는 뭐예요? 하고 여쭤보거든요. 네. 그러면 하루에 2번 4시 만나기예요. 그러니까 새벽 4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와. 새벽 4시와 오후 4시를 매일 만나는 거. 그게 목표예요. 그래서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책 읽고 글도 쓰고 그리고 식단 관리도 되게 철저하게 하세요. 식단 사진까지 올리시는데 항상 현미밥에다가 이제 채소 위주로 이렇게 하시고 얼마 전에는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에 입원해서도 글을 써서 올리시더라고요. 대단하시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이분은 장난 아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이분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진짜 멋진 분이네요. 네, 조아 작가님 멋있으세요. 이거 꼭 들으라고 해요. 작가님 듣고 계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1차 시가 끝나고요. 2차 시에서는 그러면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는 건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말로 최선을 다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는 되게 쉽지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단원의 제목도 그냥 최선을 다하는 삶을 실천해요가 아니라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실천해요. 요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교과서에는 어떤 예가 나오냐면은 경찰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거죠. 경찰로 일하는 거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으세요, 경찰? 일단 경찰이 출동해야 되는 현장은 늘 무슨 사건, 사고가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가면은 맞아요. 긴급한 상황일 거고, 사람들은 흥분해 있을 거고, 근데 그 상황에서 뭔가 일을 해결해야 되니까, 항상. 맞아요. 위험할 수도 있고. 네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경찰 일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책 GPT. 사실은 하고 싶었던 말은 워낙 영화에서 안 좋은 경찰의 이미지도 그려지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쵸. 좋은 경찰의 이미지도 있지만. 근데 정말 좋은 경찰 분이시라면 이거 정말 보람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박봉인데다가. 맞아요. 이게 정확하게 교과서에 그 예시 정답으로 나와 있는 그 단어를 딱 사용하셔서 그래서 제가 정말. 그래서 책 GPT 두 분은 되게 많은 콘텐츠를 녹음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저희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이게 제가 성실과 최선을 분리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전 최선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실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최선인가? 그러니까 아까 강수진 발레리나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 한계를 넘어섰다는 느낌을 받아보질 아직 못해서 맞아. 반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에요. 지금도 충분합니다. 기피디님이 반성을 하시면 저는 뭘 해야 될까요? 같이 반성하시죠. 근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성실하게 하시는 일 하시고 그러시는 모습이 보여서. 맞아. 네. 제가 원래 카메라 돌 때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서. 24시간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혹시 힘든 일은 없으셔도 보람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보람. 저희가 방송을 하기 시작할 때 목표 중에 하나가 그분이 갖고 있는 컨텐츠를 찾아드리고 그걸 통해서 그분이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래서 그분의 매력. 그러니까 사람이 붙는 거는 그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능력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매력을 찾아드리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나는 매력이 없고 난 할 줄 아는 게 없고 나는 너무 평범하고 라고 얘기하시는 분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이 뭔가 좀 다른 느낌을 받아가는 그런 분들을 보면 되게 좋아요. 맞아. 저도 지금 두 분 만나는 날마다 뭔가 자존감을 충전하는 기분이에요. 자존감 방전될 때쯤 다시 만나고 자존감이 없으신 이유를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네요. 네. 너무 좋아요. 충전된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있을 수 있는 어려움도 살펴보고 그럼에도 그 일을 해내게 하는 보람이 뭔지를 다 살펴봐요. 그리고 나서 최선 마라톤이라는 활동을 하는데요. 요거는 실제로 마라톤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나는 뭔가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이거는 꼭 최선을 다해서 할 거야 라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건데 이게 아마
꾸준히 노력한다는 점에서 마라톤이랑 좀 닮았기 때문에 이름을 최선 마라톤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계가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단계가 자신이 노력할 목표 정하기. 2단계는 자신의 생활 모습 살피기. 네. 3단계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 세우기. 4단계 인내하며 최선을 다해 꾸준히 실천하기. 그리고 마지막 5단계가 결과 반성하기. 오. 그래서 이제 이 수업 시간에는 3단계 계획하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일주일 동안 4단계 실제로 실천을 한 다음에 일주일 뒤 수업 시간에 만나서 반성하기까지 하면 최선 마라톤 활동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저희도 한번 해볼까요? 뭐 할까요? 뭘 해보면 좋을까요? 목표를 정하시고 제가 오늘 네. 알레스바를 들었거든요. 네. 가장 최근 거. 네네. 가장 최근 게 레게였나요? 오늘 들었는데 또 까먹었어. 네, 레게 맞아요. 네. 그거 들었는데 처음 부분에 기피디님이 저를 언급해 주시더라고요. 그랬나요, 제가? 개짜기 작가님은 숙제도 내줘요. 그랬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네. 거기서 제 얘기 듣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싸 오늘도 최선 마라톤 같이 하자고 해야겠다 이랬어요. 입이 방정입니다. 네, 한 가지씩 정해주세요. 저희 다시 만날 날까지 어떤 거 한번 지켜볼까요? 진짜 어렵다. 뭐가 있을까? 더덕님은 요즘에 산책하기 인스타에 올리시잖아요. 네네. 산책은 근데 뭐 최선을 다하는 정도의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어서 그래도 뭔가 매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거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거창한 건 아니어도 되고. 저는 지금 현재 제일 필요한 게 건축을 위한 자료 모으기 그거를 좀 지금 잠깐 손을 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매일매일 좀 해서 어디다가 정리를 좀 하면 좋겠네요. 정리 안 하고 맨날 떠돌아다니게 하니까. 그래서 이걸 또 말하고 그럼 최선을 다해야겠네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자료를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리기? 좋아요. 네네. 우리 지금 이거 다 녹화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게 무서워. 모두 기록에 남고 있습니다. 네. 기피디님은 혹시 생각하셨어요? 네, 생각 좀 해봤는데 책 읽는 걸 하나 해볼까 했는데 그거는 성실이지 최선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잘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게 되고 이런 거를 하나 잡아보려고요. 내년에 여행 가는 것 때문에 지금 홍보나 이런 쪽 그리고 저희 채널 마케팅 홍보 이런 거 생각을 계속 하면서 뭔가 키워드하고 아웃풋을 한 개씩 내야 되는데 이게 바쁘다는 핑계로 해서 미루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루에 한 개의 키워드 또는 한 개의 문장, 한 개의 아니면 이미지나 뭐 제 그림은 못 그리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미지겠지만 그런 거 하나씩 무조건 꺼내놓기. 좋아요. 그러면 요거 이제 다음 녹음할 때 결과물을 무섭다. 가지고 오시는 거죠? 제가 이 자리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잠깐만요. 어디다가 꺼내놓으실 건가요? 어디다가 그게 이제 문제네요. 네. 일단 어디다가 적고 저는 가급적 블로그에다 적고는 싶어요. 네, 그럼 블로그에 적으시는 걸로. 간단하게라도. 네. 둘 다 블로그에 기록. 저는 갑자기 이렇게 진지해진 분위기에 저는 쏙 빠지고 있네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거 이러다가 뭐 밥 먹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거에 게임하기 이런 거 적는 애들이 꼭 있거든요. 방금 제가 걔네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였구나 그냥. 근데 게임도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재 이 정도 레벨인데 이 정도 해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목표를 세운다면 전 그것도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게임이 싫어질 거예요 아마. 급 게임이 싫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좋은 일타쌍피 아닌가요? 저희 딸이 요즘 게임에 심취해 있는데 한번 보낼게요. 게임을 좀 끊게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게임이 숙제처럼 되면은 거의 끊게 되지 않을까. 좋은 팁을 얻어갑니다. 네, 열심히 해라, 더 열심히 해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그 정도 갖고 되겠냐. 이게 안 되지, 이거. 숙제를 한번 내고, 그걸 스스로 할 수 있게. 이거 똑같죠. 이거 최선 마라톤을 시켜보면 게임으로, 제가 봤을 땐 지쳐서 떨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럼 저는 제가 안 하고 저희 딸을 한번 시켜볼게요. 어딜 빠져나가려고 하십니까? 안 됩니다. 안 해주십니다. 거의 성공했는데. 그냥 거의 성공했는데. 제가 좀 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보통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은 안 하거든요. 학생들만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늘 빠져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오늘은 구멍이 없네요. 저는 뭘 해볼까요? 제가 하나 저는 사실 추천드려도 돼요? 네. 먼저 말씀하시고. 네. 네, 아니에요. 좋아요. 전 추천받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작가님의 목소리나 이런 톤이 되게 좋아서 저는 그 목소리로 무언가 스토리를, 그러니까 디제잉 하시는 걸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최근에 저희가 해보려고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나의 기질, 나의 성격을 이야기를 하고 한 5분 정도? 나는 이렇고 이럴 땐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이럴 땐 이런 음악을 들어요. 라고 5분 정도 녹음을 하고 그리고 나서 플레이리스트로 한 10곡 정도를 쭉, 이건 내가 부르는 건 아니니까 쭉 리스트업을 해서 저한테 계속 보내주세요. 매일매일이요? 네, 좋은 생각입니다. 저 다음 녹음 때는 저도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까 말씀하시려고 했던 거? 저는 그냥 사실은 요즘에 글을 안 쓰고 있거든요. 이게 글루틴을 하다가 지금 한 달을 쉬었는데 글루틴을 쉬니까 글을 아예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누가 감시를 하고 그래야지 움직이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글을 써볼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는데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응원합니다. 다음에 우리 셋이 모일 수 있나요? 아니요, 저희 녹음 날짜를 못 정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우리 내일 할까요, 녹음을? 너무 좋아요. 자, 그럼 다음 녹음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확 가벼워지네. 네, 저도 역시 챗 GPT님.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일까지 출연하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